숲은 인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합니다. 이것은 산림치유가 추구하는 그런 모토이기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번에 저희 수마실에서 농업치유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산림치유에 대해서도 자료를 정리해서 방송을 한번 드리겠다고 약속을 해드린 바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산림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농업치유든 산림치유든 어떤 뿌리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산림치유가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해서 상당히 대세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숲속 야영장, 또 숲경영 체험림, 또 산림 레포츠 등등으로 이어지는 산림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최근에는 많은 대세가 되어 있죠. 또 많은 분들이 숲으로 가고 있습니다. 산림치유지도사, 숲해설사, 또 유아숲지도사, 숲길 등산 안내지도사 등등 숲 관련, 산림 관련 그런 전문 자기를 가진 많은 분들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러한 시설들을 많이 양성을 해서 또 이분들을 고용을 해서 산림에 대한 다양한 교육, 체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설이 더욱 확대되리라 생각이 들면서 산림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산림치유를 보면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산림 환경 요소에는 뭐가 있죠? 햇빛, 경관, 온도, 피톤치드, 먹거리, 소리, 습도, 음이온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건강 증진과 쾌적함, 면역력 향상과 같은 인체의 반응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치유의 개념을 보면요, 숲은 인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요, 산림치유는 질병치료 행위가 아닌, 그러니까 의사처럼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행위가 아닌 건강의 유지를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 그런 치유 활동인 것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면요, 자, 우리가 숲을 많이 가죠. 등산 탈 때 숲을 가보면은 숲에는 아주 따스한 햇빛, 또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는 식물이 자기 면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자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내뿜는 그런 물질이죠. 피톤치드. 음이온, 주로 계곡에서 많이 나오는 음이온, 또 적당한 습도, 또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먹거리, 온도, 경관, 산에는 아름다운 경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산림 환경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훌륭한 산림 환경 요소들이 인체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어떤 반응? 건강 정진이 되고요, 그 다음 면역력 향상이 되고 쾌적함이 되면서 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업되는, 마음이 평온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생겼죠. 이런 것들이 산림 환경 요소로 인한 인체의 반응이 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산을 가고 숲을 가봐도 산에서 머무르다가 내려올 때는 항상 쾌적함과, 가령 일을 하더라도 덜 피곤한 그런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산에서 나온 산림 환경 요소에서 기인하는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도입 및 등장 배경은요, 자, 우리나라는 어떤 사회? 고령화 시대입니다. 고령화 사회.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요, 2018년에는 고령 사회로, 자, 3년 뒤에 2026년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입이 등장 배경이 되었고요, 또한 자, 의료비 부담 증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4대 보험 중에서 의료건강보험공단에 지불한 돈이 상당히 많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의료가 부족하는 그런 비중이 높습니다. 2010년 이후 매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1인당 의료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다음 환경성 질환 증가, 생활 양식 변화에 따라서 특히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 아는 지인이 애기들이 아토피와 천식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권유로 숲에다가 어떤 자그마한 집을 짓고 좀 머물면서 숲 속에서 생활을 좀 해보라고 그렇게 권한 게 있었는데, 그 6개월 만에 상당한 효과를 봤다는 그런 것을 제가 직접 듣고 목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숲에서 나오는 그런 산림 환경 요소들이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에 상당히 효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산림 치유에 대한 과학적 연구 증가가 늘어났죠. 최근 산림이 인간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죠. 자, 과거보다 지금이 건강에 대한 어떤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먹고 살기 바빠서 어떤 건강에 신경 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은 소득이 높아졌고 그만큼 여유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무병장수, 이런 것이 하나의 새로운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소득 증가죠. 1960년대 산업기반 확증을 통해서 경제개발계획이 늘어나면서 고속 성장을 통하여 소득 수준이 2만불 시대를 훨씬 지났죠. 그래서 3만불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또 배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스트레스 증가죠. 각종 공해와 환경오염, 그리고 소음과 같은 환경적 스트레스로 작업 환경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도입 및 등장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고령사회 진입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서 자연과 산림 안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들이 증가하게 되었고요. 특히 숲이 우리 인간에게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과학적 근거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효과를 직접 경험하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2005년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후 치유의 숲과 산림치유 주도사 등의 제도를 법제하였고, 민간에서는 2006년 산림치유와 관련된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산림치유 포럼도 설립하였고 여러가지 연구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산림치유 정의는요, 산림치유 정의 및 개념에 대해서 연구자들마다 개념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은, 숲이 우리의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증진을 또 만드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산림치유를 숲치유라는 용어와混유해서 사용했죠. 앞으로는 산림치유로 그렇게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산림치유 개념 정립을 위해서 산림기본계획상 삶의 집 재고를 위한 녹색 공간 및 서비스 확충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산림치유 정의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제도적 근거가 되었고요. 공식적으로 이제 산림치유를 용어를 통일하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산림치유에 대한 법적 제도화를 위해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산림치유에 대한 정의를 근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은 뒷장에 나옵니다. 이러한 거죠. 법적 정의와 행정적 정의, 학문적 정의, 산림치유 유사 용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청자께서 굳이 이렇게 이런 것까지는 굳이 알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숲경영 체험님 또 여러가지 앞으로 숲을 이용한 다양한 사업을 벌일 때 이러한 것들이 법적 정의와 행정적 정의, 한국적 정의, 산림치유 관련 여러가지를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숲을 통한 숲경영 체험님 등등을 할 때 우리가 소비자,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우리가 설득을 할 수 있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법적 정의를 보면은 산림치유란 것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서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으로서 그렇게 정의하고 있죠. 이것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이제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자, 행정적 정의를 보면은 자, 자연환경 중에서 숲이 가지는 다양한 물리적 환경 요소, 경관, 테르펜, 음이온 등을 이용해서 인간의 심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자연요법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숲에 존재하는 다양한 환경 요소를 활용해서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는 활동으로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학문적 정의는 산림이 가진 여러가지 보건의학적인 치유 요소들을 활용하여 심신을 치유한 것이죠. 그래서 산림 환경이 또 산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연 환경 요소, 앞서 말씀드린 경관, 소리, 향기, 피톤치드, 음이온, 물, 광선, 기후, 지형 등이 인간의 신체 조직과 생리적, 감각적, 정신적으로 교감해서 심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숲속 활동으로 학문적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산림치유와 유사한 용어가 여러가지 있죠. 원예치료, 자연치유, 산림건강요법, 산림요법, 에코테라피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예치료는 많이 들어보셨죠. 식물을 대상으로, 소위 요즘 최근에 원예치료를 많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식물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다양한 원예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교육적, 심리적 또는 신체적 정령을 기르고 이것으로 육체적 재활과 정신적 회복을 하는 전반적 활동을 이루는 것이 이제 원예치료고, 자연치유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치유라는 개념이 인체의 항상성 유지, 자연치유력 등의 개념을 강조해서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연치유 용어를 보완 대체의학, 통합의학을 어우르는 개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연치유라는 것은 대체의학이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다음 자연건강요법입니다. 자연건강요법은 자연의학, 대체의학, 보완의학, 통합의학 등 비슷한 개념의 치유인에 속하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산림요법은 산림용으로 대표되는 산림 데코레이션을 비롯해서 수목과 임산모를 활용하여 건강을 증진하는 테라피, 그렇게 되죠. 자, 에코테라피는 에코와 심리학 분야의 통합으로 정의되고, 임상적 에코심리학은 수많은 심리학, 육체적 질병은 이렇게 현대적 인간에게 자연세계의 치유 능력과 연결이 끊어짐으로 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본 전제를 두고 하는 것이 에코테라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산림치유와 유사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원예치료, 자연치유, 자연건강요법, 산림요법, 에코테라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산림에 관련된 것은 이제 산림치유로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좋겠죠.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전문 농업치유에 이어서 산림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외국의 선진국에서도 보시다시피 산림은 그 나라의 부국가 빠져들어집니다. 세 번째 부국이죠.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그 아름다운 산을 활용해서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또 그를 통해서 GDP 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나라 선진 또 유럽 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살림을 통해서 1인당 국민 GDP를 높이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많은 분들이 제 말씀에 공감하고 계시고 또 산림청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산림을 통해서 국민 GDP를 높이고 또한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산림치유 이런 것들이 국민의 건강과 또 소득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감사합니다.